청룡영화제의 정우성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며 소감을 밝혔는데 그간의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나 그간 제기됐던 정우성 씨의 복잡한 사생활 논란과 관련된 추가 해명이나 입장은 없었습니다.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질책은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기존의 소속사를 통해서 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논란은 정우성 씨의 입장보다도 정우성의 소감보다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정우성의 소감에 몇몇 배우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생활 논란과 그저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배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환호하고 박수를 칠 일이냐라는 게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어떤 논란의 중심입니다. 공식석상에서 박수받을 발언은 아니다. 박수받는 건 코미디다. 고 김수미 배우에 대한 추모도 없이 혼외자 논란에 대한 입장에 박수를 친다. 그들만의 세상을 보는 것 같다. 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였고요. 동료니까 저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누리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반응이 줄을 이룬다라는 보도가 많아요. 네네. 정우성 씨가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아요. 사과하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건 잘한 일이지만 추가적인 해명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제는 저 발언에 마치 대단한 잘한 일을 한 것처럼 박수치고 환호하는 일부 이 동료 배우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한 배우 같은 경우는 박수치는 동료의 배우들이 그 반응이 좀 무가하다라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기도 해서 그분의 어떤 떨떠름한 표정이 주목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만약에 정우성 씨가 난민 중에 어떤 어린이를 입양하겠다 그렇게 밝혔다 그러면 저 같아도 크게 박수를 갖다가 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다. 그럼 제 아들 제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아들 뭐 다른 아저씨가 책임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박수를 치지? 참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우성 씨가 굉장히 큰 부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어난 아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뭐 일각에서는 뭐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법에서 정한 기준일 뿐이고요.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케이스 보면요. 이러한 경우에 양육비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주고 그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그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애가 돈만으로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돈 많은 집 뭐 재벌 아들 다 잘 큽니까? 제 주위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부모가 정말로 사랑과 정성과 그다음에 뭐 엄한 훈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 역할 아닌가.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정우성은요. 단순히 돈만 내가 뭐 문가비 씨한테 뭐 여유 있게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라고 전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정우성 씨는 진짜 올바른 아버지로서의 똑바른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아이가 제대로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박수와 환호를 보낸 동료 여배우들이 정우성 씨가 이끌고 있는 소속사 배우다라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박수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사실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본인의 아이라고 하고 심지어 뭐 친자 확인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 아이를 책임지겠다라는 당연한 말을 이제 했다라는 이유로 박수 받는 거는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자리에서 좀 뭐 누리꾼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긴 했던데 아쉬웠던 것은 사실 최근에 뭐 김수미 씨라던가 아니면 송재림 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동료 배우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화제의 취지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대목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도 사실 정우성 씨가 어떤 본인의 뭐 아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울의 봄 분들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축하는 좀 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확 옮겨가게 되면서 어떤 저 영화제에서 축하받아야 하고 주목받아야 될 분들이 조금 주목을 덜 받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은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입장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영화제에서 밝힐 게 아니라 어떤 소속사를 통한 입장문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보다 나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신환 의원님, 그러자 뭐 정유라 씨가 나도 애 셋 혼자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는 건 뭐 박수 받을 일 아니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청룡영화제에서 정우성 씨의 저 발언을 SNS에 딱 캡처를 해서 정우성의 뭐 진심, 정우성의 뭐 진정성 뭐 이렇게 피드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또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양 패널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우성 씨가 난민 문제나 과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네네. 그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뭐 일반 비연예인에 대한 어떤 그 오랜 연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측면들도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지금 혼외자가 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가 갖고 있는 축제의 의미를 정우성 씨가 조금 악용한 측면도 있지 않나. 굳이 본인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명을 하고 언론 기자회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저것을 영화제에 나와서 서울의 봄에 또 다른 오해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회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해명한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인데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한 방송에서 양육비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면접 교섭이다.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와 연락 접촉하는 활동, 최소한의 어떤 친부로서의 어떤 직접적인 양육에 비슷한 형태, 최소한의 도리, 그것이 이제 면접 교섭, 양육비만 주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른바 이제 일침을 가한 셈인데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면접 교섭. 그러니까 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부모자식 관계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의미는 더 확대돼야 되고 실제 아버지로서 평생 아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지원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들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실제 그 부자 관계로서 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면접 교섭이죠. 이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자기가 아빠라는 것, 그리고 아들도 정우성이 아버지라는 거를 공감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정우성 씨가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보장된 뭐 양육비 외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논의만 막 되면서 뭐 이상한 논의로 가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는데 뭐 경제적 문제 이런 것만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정우성 씨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면접 교섭도 뭐 형식적으로 하면 뭐 월 1회라든가 면접 교섭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정해지는데 실제 이제 그런 정도로 하는 건지 진짜 아버지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여러 차례 기획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청룡영화제라는 공간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중적으로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아마 정우성 씨도 계속 또 영화인으로서 영화 활동을 또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 정우성 씨 사태로 인해 이 프랑스처럼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추진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혼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혼인을 조금 쉽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자는 건데 등록 동거혼이란 새로운 혼인 제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나경원 의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지요. 등록 동거혼 팍스라고 합니다. 혼인을 안 한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정상적인 가정한테 준하는 세금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한때 이 비혼 문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자 국가가 이 팍스라고 불리는 등록 동거혼을 인정해주고 추진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출산율이 뭐 세계 탑 랭킹에 해당하는 국가가 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됐고 많은 비혼 동거 커플들이 기존에 등록을 한 이 등록 가정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자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많은 분들이 이번 정우성 씨 논란을 계기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혼외자도 인정하자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혼외자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통계가 있다라는 오늘 한 칼럼이 나왔는데 네네. 프랑스조차도 저 동거하는 커플이 혼외자가 생겼을 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혼외자가 생긴 동거 부부 중에 절반 이상이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정인 부부가 된다. 그 프랑스에서조차도 네네. 요 사실을 왜 빼놓고 얘기하냐. 나는 오늘 한 칼럼이 상당히 좀 경종을 울리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랑 프랑스하고는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팍스라고 하는 게 이제 등록 동거 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출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법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일단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배우 한 명이 이렇게 혼외자 출산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법석을 갖다 떨 것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 리서치하고 연구한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다 체계적으로 열심히 그 다른 나라 사례들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결과를 딱 내놓는 게 맞지. 그냥 그때 그냥 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뭐 일본은 이런 제도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